반갑습니다. 남산골 한옥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남산 한옥마을에서 여러분들을 안내할 청소년 문화단의 김채은입니다. 저의 해설을 통해 한국 문화와 친근해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래된 집들을 보면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조금은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남산골 한옥마을은 서울 도심지에 위치해 있으면서 조선시대 사람들의 집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이 자리에 있던 집들은 아닙니다. 서울 각지에 있던 집들을 1990년대에 이곳으로 옮겨오거나 수리한 건물들입니다. 이곳 남산 한옥마을이 위치한 남산은 265m 높이의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산은 서울에서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고 있는 곳 중에 한 곳으로 옛날 양반들은 이곳에서 시를 지으며 풍경을 즐겼다고 합니다. 이 집은 1910년대 당시 옥인동 47번지에 위치했었습니다. 순정효 황후의 큰아버지인 윤덕영이 그의 첩을 위해 지은 집입니다. 조선시대 후기의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특히 양반가의 남성들은 본부인인 처 이외에도 첩이라는 다른 배우자들을 두고 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첩의 자녀들은 신분상으로 불이익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처와 첩 사이에서 나온 자녀들은 대개 그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어디를 가든 그 지역의 전통 가옥은 그 지역의 환경에 가장 잘 맞는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옥 또한 한국의 자연과 잘 어우러진 집입니다. 건축 재료도 흙, 나무, 돌, 그리고 풀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쇠못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서 옮겨서 다시 짓기도 쉬웠습니다. 한옥에서는 성리학의 영향으로 남녀의 공간과 상하의 공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랑채는 남자들의 공간입니다. 집안의 대표가 머무는 곳이자 손님을 맞이하는 응접실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집이 크면 작은 사랑채와 큰 사랑채를 따로 두기도 하였습니다. 안채는 여자들의 공간입니다. 집의 안주인이 머물던 곳으로 대문에서 먼 곳에 위치하며 외부인이 안채의 내부를 잘 볼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부엌과 창고는 안채에 있었습니다. 기둥을 보면 글이 써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글귀나 남에게 자랑할 만한 내용을 붓글씨로 쓰거나 새겨 기둥에 붙여놓은 것을 주련이라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보통 방바닥에서 잠을 자고 생활합니다. 그럼 우리 조상들은 추운 겨울을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따뜻한 돌이라는 의미의 온돌은 바닥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온돌은 한국의 전통적인 난방 형태입니다. 함지박은 통나무에 속을 파서 만든 그릇입니다. 이 그릇은 여러 가지 음식물을 담거나 버무리는 데 사용합니다. 뒤주는 쌀, 콩, 팥 등 곡식을 담아두는 세간입니다. 이 집은 조선 제27대 왕이자 마지막 황제인 순종의 부인인 순정효 황후의 아버지 윤태경의 집입니다. 조선시대 대부분의 집의 문은 허리나 머리를 숙여야 들어갈 수 있게 높이가 낮았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도 들어갈 수 있는 높은 문들이 보입니다. 그러한 문을 소슬대문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종 2품 이상의 높은 관리들은 외바퀴가 달린 초헌이라는 수레를 타고 다녔는데 이 초헌이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대문을 높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윤태경은 조선 제27대 왕 순종의 계비인 순종효 황후 윤씨의 아버지입니다. 이 집은 그의 딸이 1906년 황태자비가 될 때 지은 집이라고 합니다. 현재의 건물은 동대문 밖 제기동에 있던 원래의 집을 이전 복원한 것입니다. 이 집의 평면 형태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원자 모양인데 제일 윗부분에 사당을 배치하고 그 아랫부분에는 살림 공간을 두었습니다. 사당은 사대부가를 비롯한 일반 민가에서 조상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지은 집입니다. 사당은 좋은 장소에 위치했고 다른 건물보다 먼저 지어졌습니다. 사당에는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그리고 고조부모의 4대 조상들을 위해 4곳의 상이 있습니다. 서쪽부터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순으로 배치했습니다. 후손들은 매일 아침 사당에 가서 인사를 올렸고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 구하거나 조상이 돌아가신 날이나 설, 한식, 단오, 추석과 같은 명절이 되면 제사상을 차리고 선조들을 생각하며 인사하고 추억했습니다. 이러한 제사를 통해 남아있는 후손들은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고 보다 더 단합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키라고 합니다. 무엇에 쓰였는지 알고 있나요? 키는 곡식에서 쭉정이를 골라내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다른 용도로도 사용했습니다. 과거엔 아이가 이불에 오줌을 싸면 부모는 그 아이에게 키를 머리에 씌웠는데 아이는 키를 쓰고 소금을 얻기 위해 이웃집에 다녔습니다. 아이들은 소금을 받으면서 부끄러움을 느꼈고 다시는 오줌을 싸지 말라는 일종의 풍습이었습니다. 이 부엌은 참 크네요. 안에 물건이 어떻게 쓰였는지 추측해볼까요?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리를 위한 나무와 숯, 돌과 항아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 기둥 옆에 있는 것은 맷돌입니다. 맷돌은 콩을 잘게 가는 데 쓰였습니다. 처음엔 콩을 물에 담가두었다가 맷돌로 갈며 물을 더하면 됩니다. 맷돌은 두부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왼쪽 벽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주를 만드는 항아리입니다. 항아리의 코끼리 코처럼 생긴 부분은 알코올을 증류시키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곳은 별당입니다. 이곳은 딸들이 결혼하기 전까지 사용했습니다. 딸들은 이곳에서 현모양처이자 좋은 어머니, 며느리가 되고자 예의범절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유교에서는 여성이 일생에 걸쳐 세 남자를 따라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여기에서 세 남자란 어려서는 아버지, 결혼한 후에는 남편, 남편이 죽은 후에는 아들을 의미했습니다. 집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보통 안채를 둡니다. 그래서 집 밖에서 안을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안채 마당에서는 혼례와 같은 집안의 중요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대청마루를 넓게 사용하거나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기 위해 사람들은 문을 들어올릴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 걸쇠에 걸어둡니다. 안채는 이 집의 안주인, 즉 안방마님이 기거했고, 대청마루는 잔칫날이나 제사 등 집안 행사 때 사용하였습니다. 안방마님의 방에는 주로 모란꽃, 새들이 그려진 병풍을 놓아둡니다. 문안의 의미는 부귀영화를 뜻합니다. 포도, 석류, 수박 등은 자손을 많이 낳아 가문이 번창하기를 바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곳은 민영이 가옥의 사랑채입니다. 조선시대 양반 사대부들은 매일같이 지겹게 글만 읽었을까요? 아니에요. 사랑방이나 경치 좋은 정장 또는 야외에서도 바둑, 장기 혹은 수호 등으로 여가를 즐기고 활쏘기를 통해 심신을 단련하였습니다. 장독에는 주로 간장, 된장, 고추장과 소금 등을 보관했습니다. 장독은 공기는 통과하지만 물은 통과할 수 없는 그릇입니다. 이렇게 숨을 쉬는 장독의 특성은 음식의 발효와 보관에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장독들을 놓아두기 위해 약간 높게 다져 만든 곳을 장독대라고 합니다. 대체로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장독대를 만듭니다. 뒷줄에는 큰 독을 두고 앞으로 올수록 작은 크기의 독을 놓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겨울 시작되는 시기에 많은 양의 김치를 담습니다. 이것을 김장이라고 하는데요. 김장김치를 바람, 눈, 비로부터 상하지 않고 오래도록 맛있게 보존하기 위해 땅을 파고 항아리를 묻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들어둔 김치를 집어넣고 저렇게 위에 지프로 집을 만들면 일정하게 낮은 온도를 유지해서 김치를 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김치 냉장고는 한국의 김장 문화가 만들어낸 독특한 제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친구가 몇 명이나 있나요? 조선시대 선비들은 뜻이 통해 대화를 할 수 있는 친구도 좋아했지만 말이 없는 친구 넷을 또한 중요하게 생각해서 항상 곁에 두고 아꼈습니다. 그 친구들이 바로 종이, 붓, 먹, 벼루입니다. 4명의 말이 없는 친구들을 문방사우라고 부릅니다. 선비들이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 꼭 필요한 물건들이지요. 한국에서는 집안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는 것이 기본 예절입니다. 저 줄은 자불끈이라 부릅니다. 신발을 신거나 벗을 때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타인들 앞에서 머리나 허리를 숙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안채 뒤에 있는 별당채는 주로 딸들이 결혼하기 전까지 사용하던 곳입니다. 지금까지 흥미로우셨나요? 이제 저의 투어를 끝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국인들의 삶과 그들의 생활 공간을 잘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